작년 2025년 S&P 500 지수가 16.6% 올랐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서학개미, 즉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10.1%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은행 이자보단 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16% 넘게 오르는 동안 가만히 넷플릭스만 봤던 사람은 그 수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뉴스 보고 차트 분석하고 새벽까지 미국장을 지킨 여러분은 오히려 6.5%포인트나 덜 벌었습니다. 수익의 40%를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이게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바 연구소가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2005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17년입니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장이든 횡보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해마다 시장보다 못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격차를 20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일 퍼센트포인트 정도 됩니다. 연일 퍼센트,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30살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9.7%로 굴린 사람과 연 8.7%로 굴린 사람이 60살이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9.7% 복리는 약 1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8.7% 복리는 약 1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3억 3천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매년 1%씩 덜 번 대가가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매년 시장보다 못 벌까요? 정보가 부족해서?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 95%, 유튜브 경제 채널 구독자 총합 수천만 명, 챗GPT에게 종목 추천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정보는 1000배쯤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증권사 앱마다 무료 리포트가 쏟아지고 워런 버핏 연례 서한이 한글 번역되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계좌는 매년 시장을 이기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돈을 잃는 이유는 무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투자를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지 그 생물학적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어떤 변동성 장세가 와도 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투자 실패의 과학과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무려 75%나 폭등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상승장,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터졌던 해였죠. 삼성전자가 2배, 하이닉스가 3배가 갔습니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벌었어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까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역대급 불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54%가 돈을 잃었습니다. 평균 손실의 931만 원. 지수는 하늘을 뚫었는데 내 계좌는 왜 지하로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판입니다.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외치며 반도체를 쓸어 담을 때 우리 개미들은 국장은 답이 없다며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니면 너무 올랐다며 하락에 베팅하는 임퍼스를 샀습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마법.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엇갈렸습니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왜 우리는 계속 타이밍을 놓칠까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매수 버튼을 고점에서 누르게 하고 매도 버튼을 바닥에서 누르게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머릿속을 열어봐야 합니다. 1996년 신경경제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상의 주식 게임을 시키면서 뇌를 MRI로 촬영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와 코카인을 투여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측좌핵이라는 부분입니다. 수익을 볼 때 뇌는 마약을 맞은 것과 똑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는 뇌의 어디가 활성화될까요?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일 것 같죠? 아닙니다.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위험을 감지하는 원시적인 뇌 부위입니다. 원시인이 숲속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도망치게 만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은 마비됩니다.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제킹, 납치라는 뜻이죠. 공포가 이성을 납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폭락장에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뇌는 사자가 덮쳤다고 인식합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원시인이 됩니다. 손절 버튼을 누르는 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공포 반응입니다. 워런 버핏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편도체 때문입니다. 버핏의 조언은 전두엽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폭락장에서 전두엽은 이미 납치당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동매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답은 진화에 있습니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일단 도망치고 나중에 생각하는 개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사자인지 아닌지 분석하다가 잡아먹힌 개체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뇌는 손실 앞에서 일단 도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계가 주식시장과 맞지 않 로드 같은 AI의 질문을 하면 질문자의 기존 생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AI는 테슬라가 오를 수 있는 이유를 더 많이 나열합니다. 반대로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물으면 떨어질 이유를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AI도 동의해주는 쪽으로 편향됩니다. 마치 인간의 확증 편향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확증 편향이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확증 편향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찾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믿으면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는 뉴스만 눈에 들어옵니다. 떨어질 거라는 분석은 무시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정보 소스가 다양했습니다. 신문 사설, 증권사 리포트, 전문가 인터뷰, 서로 다른 시각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요, AI한테 물어보면 내 생각을 강화해주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만 추천해주고, 인스타그램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게시물만 보여줍니다. 에코챔버입니다. 메아리 방이라는 뜻이죠. 내 목소리가 메아리 쳐서 내 귀에 되돌아옵니다. 내 확신이 AI를 통해 더 강화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AI도 내 말에 동의하니까 완벽하게 확신합니다. 그 확신으로 고점에서 올인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AI가 그 논리를 더 완벽하게 포장해 주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그 안에 증권사 앱 하나쯤 깔려 있으실 겁니다. 그 앱 한번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익이 나면 빨간색, 손실이 나면 파란색, 알림이 수시로 옵니다. 관심 종목이 3% 상승했습니다. 매수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게임입니다. 슬롯 머신의 구조와 거의 똑같습니다.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보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질 때 인간은 가장 강하게 중독됩니다. 슬롯 머신을 당기면 가끔 돈이 나오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당깁니다. 주식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계속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번, 30번 앱을 열게 됩니다. 앱을 열 때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데 앱이 자꾸 행동하라고 부추깁니다. 자주 매매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습니다. 2000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장 자주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연평균 11.4% 손실을 받고 가장 적게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연평균 18.5% 수익을 받습니다. 차이가 연 3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MTS는 더 자주 매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매매 수수료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증권사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알림을 보내고 차트를 보여주고 버튼을 누르기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중독을 유도하는 겁니다. 투자자와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손실 앞에서 도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편도체, 하이제킹. 둘째, 우리는 손실의 고통을 이득의 기쁨보다 2.25배 크게 느낍니다. 손실 회피. 셋째, AI와 알고리즘이 우리의 확증 편향을 강화합니다. 넷째, MTS가 우리의 도파민 중독을 유도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손실 기계가 완성됩니다. 확신에 차서 고점에 들어가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팔고 그 과정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합니다. 시장이 주는 수익을 우리 뇌가 전부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성공한 투자자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워런 버핏도 뇌가 있을 텐데요. 조지 소로스도 편도체가 있을 텐데요. 그들은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한 걸까요?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투자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버핏은 장기 가치 투자, 소로스는 단기 매크로 트레이딩.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시장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은 점쟁이한테 맡겨라. 나는 예측 안 한다.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틀릴 때 빨리 인정하고 손절한다. 그게 내 장점이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시스템에 내장해놨습니다. 버핏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안 산다는 원칙으로 실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소로스는 틀리면 바로 나간다는 원칙으로 실수 비용을 줄였습니다. 둘 다 뇌를 믿지 않았습니다. 뇌의 판단 대신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는 IQ 싸움이 아니라 기질 싸움이다. 버핏의 말입니다. 여기서 기질이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감정을 의지로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편도체가 발동하면 전두엽이 마비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작동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도구입니다. 매수 전 손절가 설정. 주식을 사기 전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자동 손절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손절 결정을 내리면 편도체가 관여합니다. 손실 회피 본능이 발동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매수 전에 손절가를 정해 놓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냉정할 때 미리 결정해 놓은 거니까요. 자동 주문은 편도체가 납치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버핏도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는 손절가 대신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기업의 가치가 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천 원에만 산다.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려도 손실이 제한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실수를 가정하고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 놓는 것. 두 번째 도구입니다. 분할 매수와 적립식 투자.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 투자합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타이밍을 맞추려는 유혹을 제거합니다. 우리 뇌는 지금이 바닥인가, 지금이 고점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계산에 감정이 끼어듭니다. 분할 매수는 계산 자체를 포기합니다. 타이밍을 모르겠으니까 매달 사겠다. 결과적으로 평균 단가에 매수하게 됩니다. 고점에 물릴 확률도 바닥을 놓칠 확률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도구입니다. 정보 차단. 아까 봤죠? 시장이 요동칠 때 뇌는 사자가 덮쳤다고 인식합니다. 편도체가 발동하고 공포와 탐욕이 춤을 춥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정보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바닥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라는 신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완성했다면 정보는 차단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집무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주식 시세판도 없습니다. 찰리 먼거는 자기 주변에 이성적인 사람들만 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뇌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투자자들의 세 번째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6년 연속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뇌의 설계 때문입니다. 손실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 손실을 2.25배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내 생각을 강화하는 AI와 알고리즘, 행동을 부추기는 MTS. 이 네 가지가 우리를 손실 기계로 만듭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걸 의지로 극복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회피했습니다. 손절가 사전 설정, 분할 매수, 정보 차단, 감정이 끼어들 틈을 원천 차단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편도체가 발동하고 손실 회피가 작동하고 AI가 당신의 공포를 합리화해 줄 겁니다. 그 순간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당신의 30년 복리를 결정합니다. 시스템 없이 폭락장에 들어가는 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면 복구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폭락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편도체에 납치당해 바닥에 파는 사람, 아니면 미리 정해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는 사람.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폭락장이 온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니까요.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뇌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을 믿는 사람입니다. 2026년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 원칙이 여러분의 복리를 지켜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의 복리를 지켜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